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인턴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이 자전적 유튜브를 시작하는 그 초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 인턴 기간 동안에 가장 제 인생에서 중대한 사건이 뭐였느냐, 그것이 이제 제 아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예가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나서 대학 2년 동안 제가 첫사랑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짝사랑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첫사랑인데, 그 이후에 제가 4년간 이제 여성과는 굉장히 이제 거리가 멀었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한 4년 반 만에 제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서 제가 아주 좋은 인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뭔가 데이트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맞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973년 7월 초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그때 이비인후과를 돌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3년 차였던 제 형님하고 형수가 이제 무의촌 진료로,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들 수련 의사가 6개월씩 이제 무의촌에 가게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형님하고 이제 형수님이 석유 아파트를 이제 저한테 맡겨놔 놓고 지리산 근처에 전라도에 무의촌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이제 서울을 비운 거죠. 그래서 홍익대학 앞에 있던 그 석유 아파트라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생활을 할 텐데, 인턴이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는 집에 저녁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일본의 시조오카에 제 먼 친척 동생이 이화여대 성악과에 이제 특채 입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1학년인데 그 여름 방학 때 피아노 레슨을 받는다고 서울에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석유 아파트에서 이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네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형수님이 이제 빨래를 해주셨는데, 세탁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일본 친척 동생이 이제 해주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비인후과 제가 돌 때인데, 그게 7월달 기억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 동생이 고마워서 마침 그날에 제가 이제 봉급받는 날이 6월 말인가 봅니다. 봉급받는 날이 돼가지고 제가 이화여대 앞에 뉴파리 다방이라고 제가 하는 다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다방에서 만나자. 근데 점심을 사주마.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12시 정도 지나가지고 이비인후과 이제 문 닫았을 때 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 이화여대로 이제 가는데, 지금은 이제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 육교가 다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그 버스에 내리니까 그 이제 반대쪽에서 이화여대 정문 쪽에서 이제 그 L 모양이 이제 걸어 올라온 겁니다. 친구가 둘이서 걸어서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육교 중간쯤에서 이제 마주 보게 됐죠. 그런데 제가 이제 부르지는 않고 제가 서치 지나갔죠. 지나가서 이제 서서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L 모양의 이제 옆 친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돌려서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래 잠깐 그렇게 조우하고 난 뒤에 바로 가는 걸 보고, 저도 이제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6개월 내려간 거죠. 6개월 내려와서 한 2, 3분 걸어가는데, 이화여대 정문 앞을 걸어가는데, 맨 앞 저 멀리에서 미국인 학생, 남학생 둘하고 같이 걸어오는데, 그 지금 아내인, 그 당시 이름은 김낸시입니다만, 김낸시 양이 이제 걸어오고 있었죠. 제가 이화여대에서 서머스쿨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남가주 대학에서는 그 교양학부에 이화여대와 서로 매칭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서머스쿨을 약 한 2달 하고 나면 그 학점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의 그 영학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서머스쿨을 하고 있다 하는 정보는 제가 이제 갖고 있었죠. 그 당시 이제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래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할 길도 없었고 또 연락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어서 이제 그 무자 양과 제 지금 아내인 그 김낸시 양과
이제 같이 그 다방에서 만난 것이죠. 그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컸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생각해봐도 과거를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잠깐 눈을 마주치는 만남이 조우가 있었고, 그리고 저하고 평생을 해로할 여인을 이제 길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영화 장면 같으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저한테 참 기이한 그러한 사건으로 제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매주 이제 주일날은 제가 노는 날이 많이 있었으니까 일요일 날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마침 또 둘이가 같이 나이도 53년생으로 나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내가 있어서 이제 한 사람은 따지고 보면 제일 교포고 또 한 사람 재미고 교포고 이제 저도 이제 부산 촌놈입니다만 같이 이제 택시 타고 뭐 여러 군데 뭐 창경원 뭐 덕수궁 지금부터 제일 기억 인상에 남는 게 북악 스카이웨이, 그때는 단둘이 간 것 같던데요. 그래 이제 같이도 가고 둘이도 가고 단둘이서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 구경을 저 관광을 시켜주고 데이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 이화대 정문 앞에 늦게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좀 캄캄했죠. 캄캄한데 그 정문에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화관이 저 멀리 이제 그 숲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밤에 혼자 그 가는 게 위험하니까 내가 아파트에 그 무자 동생도 같이 있으니까 내 아파트에 가서 서귀 아파트에서 같이 자고 가거라. 그래서 이제 사실 5살 차이고 뭐 그때 처음에는 사실 어린애 같았죠. 뭐 그러니까 제 아버지 친구의 딸로서 이제 5년 차이기 때문에 뭐 그냥 대학 1학년 학생 정도 이제 어린애 같이 봤는데 같이 이제 한 달간 이렇게 한 달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한 2달 데이트를 했으니까 한 7, 8번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연정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저로서는 한 4년 반 만에 어느 여인에게서 이제 처음 다른 여인에게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이었죠.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머스쿨이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데 제가 서울역에서 이제까지 바래다 줬죠. 바래다 줬는데 그 서울역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황당하긴 합니다만 제가 프로포즈를 한 거죠.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나 하면 그게 아마 8월 초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냐면 첫째는 결혼한 날, 그 다음날 내가 죽더라도 나만 생각하고 살 수 있어야 되고 살 수 있겠느냐. 둘째는 내 부모를 당신 부모같이 모실 수 있겠느냐. 셋째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내 편이 돼줄 수 있겠느냐. 요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자신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이스 버사죠. 저도 결혼하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부산 내려갔는데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 서울에 한번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오는 바람에 제가 휴가를 8월 말에 인턴은 또 맨 마지막에 휴가를 줘요. 그래서 8월 말에 이제 부산 휴가를 가면서 제가 장인어르신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장인어르신 찾아가서 제가 결혼을 이제 당신 딸 달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봉생병원의 신경외과 의원의 원장이었던 김은묵 박사께서는 닥터정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나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왜 이제 사실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은묵 박사께서는 그 친구 딸 그리고 친척 진료죠. 진료하고 이제 사진선을 보게 한 그 중매를 저를 위해서 두 분을 썼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둘은 싫고 당신 딸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석신덕 나중에 이제 장모가 되신 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내 언니의 딸하고 사진으로나마 지금 결혼 얘기가 이제 있는 지가 몇 달이 넘었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진료가 결혼할 때까지는 나는 승낙 못한다. 이제 이게 반대 이유였어요. 그러나 방승낙을 받고 제가 이제 집으로 간 겁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자초지종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에게 승낙을 이제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뭐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머니가 또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머니가 반대하시느냐. 그러니까 아니 너 형님은 클래스메이트를 자기가 데리고 왔는데 근데 둘째 며느리는 내가 택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또 할 수 없이 또 어머니가 그렇게 또 뭐 완강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해서 그럼 좋습니다. 제가 한번 선을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 친구의 딸인데 아마 이 얘기가 친구들끼리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화여대 국문과 4학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생각이 되고, 아무튼 그 뒤에 이제 어머니 승낙을 얻기 위해서 제가 선을 봤죠. 선을 봤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비만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 보고 나는데 어머니 저는 그 학생이 너무 몸이 뚱뚱해서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자식으로서 어머니 말씀도 들어주었고 또 어머니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를 통해서 우리 그 궁합을 보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 궁합의 괴가 그 결과가 뭐 나쁘게 나와도 저야 뭐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좋은 게 좋다고 그 궁합의 결과가 다행히 좋게 나왔어요. 이 여인이 저하고 결혼을 하면 왕후라고 그럴까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큰 재상의 이 부인이 될 괴가 나왔다. 뭐 이렇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반대할 그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양가의 그 허락을 이제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둘은 이제 9월 초에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미국을 가게 되죠. 미국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서울 김포 공항에서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편지만 주고받았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전에 한 이야기 일부입니다만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저로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난 해고 또 마침 그 정무자라는 내 친척 동생이 또 그런 그 레슨을 받기 때문에 아파트에 와 있었고 그 덕분에 제가 이 아내를 만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정말 우연이면서도 필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